제가 초반에 우리 11월 달에 수업 진행할 때 어려운 것만 뽑아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론에서도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균형점의 이동, 탄력성 이런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만 골라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투자론에서도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때문에 개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부분을 미리 띄어서 설명했고, 그리고 현금 흐름 분석 이 부분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이론 문제로도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여기서 투자 분석 기법들이 다 나오는데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아예 투자론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들어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 아니 이해는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이런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외우려고 노력은 하지 마세요. 됐죠? 그러니까 잠깐만 이쪽 다시 보세요. 영업 경비를 우리는 나중에 기억할 때 이해는 했는데 바로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 경비의 사극 시리즈 왕의 손자를 뭐라고 한다? 세손. 뭐가 결해지니까? 공정함이 결해지니까 없어지니까 부족하니까 누가 유감이다? 세손이 유감이다 기뻐 날뛴다? 유감이다. 그래서 공정결 세손 유감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공이 공실충당금 기억 안 나도 된다고 먼저는. 공응 이러면 된다고. 정을 정상응 이러면 된다고. 이걸 끝까지 다 완성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처음은. 그냥 정상 운전자금 이자다. 이건 나중에 나오는 거고. 정상 결은? 결 이러면 된다고. 됐어요? 세는? 세금과 공과금의 세금만 기억이 나도 된다고. 손은? 손해, 보험료에 손만 기억이 나도 상관이 없어. 일단. 유는? 유지자만 기억이 나도 돼. 그때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기억, 성적표 받으면 다 뭐라고 온통? 수수수. 다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았나 봐요. 수수수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숫자로 시작한 건 포함되고 숫자로 시작한 게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다. 감은? 감가 이렇게만 기억나면 된다고. 됐죠? 네. 그 다음 이제 부채 서비스액의 계산을 한대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은행을 갔어요. 은행을 갔어. 그럼 은행에서 현금 자동 인출기가 있죠, 여러분. ATM기잖아. 그럼 ATM기에서 현금 서비스액을 인출하면 걔는 빌린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빌린 돈이지. 그럼 원금만 갚아야 돼, 이자만 갚아야 돼, 둘 다 갚아야 돼. 둘 다. 원리금을 갚아야 되겠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남의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원금만 갚아, 이자만 갚아, 둘 다? 둘 다. 원리금을 갚아나가겠죠? 기간 중에? 걔를 현금 서비스액이라고 해, 부채 서비스액.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의 정체는 이자다, 원리금이다. 원리금이에요. 원금 플러스 이자. 질문. 지난주에 연결. 지난주 공부했던 화폐 시간가치 계수 6개 중에 아까 잠깐 복습을 했었어요. 남에게 빌린 돈 저당이 있으면 이제 1억을 빌렸어.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띄어먹고 튈 수 있을까를 궁금해해요. 매월 얼마씩 갚아야 될지가 궁금해. 매월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될지 궁금하죠. 그럼 걔는 이자만 갚아, 원리금을 갚아? 일반적으로 원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균등하게 매월 갚죠. 50만 원이면 50만 원씩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저당에는 뭘 곱한다며? 저당 상수. 다시 바꿔볼 거예요. 질문을 바꿔볼 거예요. 저당 상수라는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걔는 어디에 곱하기 때문에? 저당 상수는 어디에 곱해서 저당 상수야? 저당에 곱하니까. 그럼 걔를 곱하면 이자만 나와, 원리금이 나와? 예, 원리금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채 서비스액은 남의 돈 갚는 건가요? 빌려서, 비싸니까 빌렸어요. 남의 돈을, 저당을 빌렸으면 거기에 원금 상환하고 이자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을 합친 것. 얘를 계산할 때 저당이 뭘 곱하면 된다?
저당 상수. 그렇지. 이거 저당 이자를 곱한다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오케이. 그럼 얘를 곱하면 이제 저당 지불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당에 대해서 지불되는 금액. 이게 얘예요. 부채 서비스액의 또 다른 표현이 뭐다? 저당 지불액인 거야. 저당에 대해서 지불하는 금액. 그러면 얘는 이자만 있다 원리금이다? 원금 플러스 이자. 됐죠? 자, 여기 봐. 원금 플러스 이자를 줄이면 원리금. 맞죠? 이 내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당에는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저당까지 계산을 했단 말이야. 이제 마지막 뭐만 남았죠? 경저세의 세금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소득세의 계산은 과세대상 소득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조정사항이 왜 나오는지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야. 세금 누가 받아요? 정부가. 그럼 정부는 세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적게 받고 싶어 해요? 많이 받고 싶어 해. 그런데 이때 경비로 많이 까면 깔수록 자, 이거 잘 보세요. 소득이 있어. 이 소득에서 뭘 빼면 경비를 빼면 이게 수익이죠, 사실은. 네? 수익이라고. 경비를 뺀 소득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얘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개념은. 근데 얘를 수익이라고 안 하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소득인데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 얘가 과세대상 소득이다. 맞네요. 그럼 이 과세상 소득은 얘인데 얘를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소득은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경비를 빼고 이제 세금을 때리는 소득을 계산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얘는 경비네, 비용이네 하고 인식하는 것과 정부가 생각했을 때의 비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왕창 다를까? 미세하게 다를까? 미세하게 달라요. 난 이건 너한테 비용으로 인정 못 해주겠는데? 내지? 넌 이거 비용인데 왜 안 뺐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득을 뭐로 바꿀 때? 과세상 소득으로 바꿀 때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조정이. 그러니까 이 조정이 시험 문제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 과세상 소득을 구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까지 많이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어. 예,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정 사항이 있는데 이 조정 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금 상환분은 비용일까요? 비용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한 거야. 남의 돈을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 그때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해 봤더니 얘가 얼마냐면 월에 1,000만 원이야. 월에 1,000만 원 너무 심했다. 연간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1,000만 원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겠네? 그래서 얘를 구분해 봤더니 원금 플러스 이자 각각 500, 500이라고 한번 보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를 빌려서? 1억을 빌려서 얘를 갚아나가고 있어요. 연간 갚아나가는 금액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을 갚아나간다고. 이게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이네? 맞죠? 부채에 대한 서비스액 원리금이 지금 1,000만 원인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죠. 그러니까 얘를 다 통째로 비용으로 잡고 싶어, 잡고 싶지 않아? 비용으로 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때 딱 보더니 정부가 한마디를 하는 거야. 인간아, 이 둘 중에 하나는 네가 갚아서 네 지분 가치가 커진 거잖아. 난 너 비용으로 인정 못 해주겠는데? 이럴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비용으로 인정 못 받을까? 여기다가 비용자를 붙여봤을 때 자연스러우면 비용이고 자연스럽지 못하면 비용이 아닌 거야. 원금 비용이란 표현 써요? 안 쓰지. 이자 비용은? 쓰잖아. 우리의 경험상. 그러니까 얘는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거고
원금이 상환된 분만큼 지분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비용이 아니라고. 이자는 지급됐으면 이자 나간 만큼 내 가치가 커져요? 내 지분 가치 커져?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비용이잖아. 이 투자를 하기 위한. 그래서 얘는 비용으로 인정받겠지. 오케이?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비용이 아니고 이자 지급분은 비용인가요? 비용이야. 그런데 이제 또 대체 충당금이라는 게 있대. 대체 충당금은 그냥 듣는 거예요. 이런 거야. 건물에 보면 가끔 이 천장에 시스템 냉난방기 달려있는 건물 보셨어요?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건물 자체는 아니지만 건물의 가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죠. 시스템 냉난방 장치가 달려있는 건물과 달려있지 않은 건물은 가치가 다를 거라고. 분명히. 팔 때 받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때 시스템 냉난방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달아 없어지나요? 노후화가 진행되잖아. 그래서 가치가 달아 없어져. 더 이상 못 쓰게 될 날이 오겠죠. 그럼 걔가 못 쓰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매 월마다 그 달아 없어질 금액을 미리 모아놓는다고. 대체하기 위해서. 얘를 무슨 충당금? 대체 충당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체 충당금은 딱 보는 순간 뭐처럼 느껴져? 대체하려고 충당해 놓은 금액이니까 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내 들어온 소득에서 떼어내야 되잖아. 떼어서 비용으로 따로 모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쓰고. 그러니까 나는 뭐처럼 느껴지는데? 비용처럼 느껴지는데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아 또 그러는 거지. 너 이 금액 들어가서 나중에 그 금액 들어간 만큼 가치를 더 받을 수 있어 없어? 팔 때 받죠. 팔 때. 그러니까 얘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지. 오케이?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나는 비용으로 깠는데. 응? 나는 비용으로 깠는데.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얘는 차감돼 있으니까 이만큼은 비용이 아닌 거니까 더해서 세금 때려야지. 오케이? 비용이 아닌 걸 나는 비용으로 깠단 말이야. 그래서 1,000만 원만큼 비용으로 잡았어. 그랬더니 정부가 야야 그거 비용 아니야. 그럼 조정할 때 1,000만 원 빼내를 다시 더해서 세금 때리겠지. 그러니까 얘는 비용이 아닌 걸 뺐으니까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는 뭐가 시험 문제냐면 대체 충당금이 나오면 얘는 더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는 건물을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건물을 말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그럼 건물이 사용됨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 감가상각이 나타난 거지. 그럼 얘는 비용인데 얘 영업경비 계상에서 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너 비용인데 왜 안 뺐어? 그러니까 비용인데 아직 안 뺐으니까 빼줘야 되겠지. 비용으로 인정해서.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대체 충당금은 뭐하고? 더하고 찾아서 문제에서 쫙 뿌려져 있으면 감가상각비 찾아서 걔는 뭐한다?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금상환분 이자지급분 원금상환분은 뭐하고? 비용이 아닌데 뺐으니까 얘는 더하고 얘는 비용인데 안 뺐으면 빼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 이 네 가지만 조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니라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순영업소득에서 잘 보세요. 순영업소득 얘가 나올 때까지 우리 뭐 했지? 가능한 조소득에서 총소득에서 공실 가공기 공실충당금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 그럼 유효한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이죠? 여기까지 나왔잖아. 그럼 경 뺐으니까 이제 저를 빼네? 경저세. 저당 빼야 되죠? 그럼 저당이 뭐래매? 부채 서비스에? 그럼 얘를 빼면 이제 세전이 되겠죠? 세금만 남았잖아 이제 그 밑에는. 그럼 세금을 빼기 전이니까 세전이라고. 뭐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이게 세전이야 세전.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이죠. 아까 바로 공부했잖아.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는 얘기가 원금 상환분도 빼는 거고 이자 지급분도 빼는 거네요? 아니, 여기 자체는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지급액이니까 얘를 뺀다는 얘기가 원금 상환분 빼는 거고 이자 지급분도 뺀 거지.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건데? 세전이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 됐어요? 된 거지. 그런데 이때 과세상 소득을 계산할 때 처음 출발이 순영업소득에서 출발이 된 거라면, 순영업소득에서 출발을 한 거라면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 중에서 이 둘 중에 뭐는 아예 비용이 아니니까, 원금 상환분은 비용이 아니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 없는 거고, 뭐만? 비용인 이자만 빼주면 되네? 순에서 출발하면 이자 지급분만 빼면 된다죠. 얘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런데 처음 출발이 이제 뭐가 다르나 봐. 세전 현금 수지에서 만약에 출발이 되면 칠판 뭘 구하기 위해? 과세대상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이 순에서 출발할 수 있고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세전에서도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전에서 출발하면,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하면 세전은 뭐 둘을 뺐네?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뺀 거죠. 그게 세전이잖아. 근데 이 둘 중에 비용인 건 이자는 잘 뺐네? 그렇죠. 근데 세전에서 출발하면 비용이 아닌 애를 뺐네? 원금 상환분을. 그러니까 얘를 다시 더해줘야 되겠지.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수치를 대입시켜 보자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수치를 대입시켜 보면, 한번 대입시켜 보자고. 얘가 1억이에요. 1억. 그래서 이때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그때 원금 상환분이 500이래요. 이자 지급분이 500이래. 응? 그럼 세전은 얼마일까요? 1억에서 얼마 빼면? 1,000 빼면 얘는 얼마? 9천만 원.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이잖아.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뭘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으로 조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얘를 조정하고 싶다고. 그럼 조정을 할 때 방법이 어디에서 출발하거나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거나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죠. 네? 이걸 구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이 둘 사이에는 부채 서비스액이 있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분만 있어, 이자 지급분만 있어, 둘 다 있어. 둘 다 있는데 이때 정부가 비용으로 봐주는 애가 있고 안 봐주는 애가 있는 거지. 뭐는 비용이고 이자는 비용인데 얘는 비용이 아니네.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출발을 만약에 했다면, 1억에서 출발을 했다면 둘을 빼는 게 아니라, 원금 상환분은 비용이 아니니까 비용으로 인정받는 뭐만 빼면 된다? 이자만 구해서 빼면 되죠. 순에서 1억에서 얼마를 빼면? 500을 빼면 9,500? 맞아요? 맞죠? 그럼 이제 세전 현금 수지에서 만약에 출발을 했다면 세전 9천만 원은 순영업소득 1억에서 1,000만 원을 빼서 9천이 나왔던 거잖아. 그럼 얘 둘을 뺀 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때 세전에서 조정을 할 때는 비용인 건 이자는 잘 뺐죠. 얘는 잘 뺐다고. 그런데 빼지 말아야 될 걸 뺐잖아. 비용이 아닌 애를 뺀 거지 지금. 500을. 그럼 이만큼 뭐해서 다시? 더해서, 얘를 더해서 과세상 소득으로 조정해줘야 되죠. 그럼 얼마가 나와? 9,500. 둘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 당연히 같아야 돼. 이게. 그럼 우리는 외워야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 시험장 들어가서 생각해내야 될까? 외워야 돼. 그냥 탁탁탁. 바로 외우는 방법에 의해서 얘를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총 외워야 될 건 순에서 출발하면
이자 지급분을 빼낸 걸 외워야 되고, 그때 원금 상환분이 나와 있으면 걔는 그냥 함정인 거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세전에서 출발하면 뭘 찾아서? 원금 상환분을 찾아서 얘는 더해줘야 되는 거지. 이자 지급분을 구하면 안 돼, 이때는. 오케이? 지금 그 얘기를. 그리고 대체 충당금 찾아서 얘는 뭐하고? 플러스 해주고, 감가상각비 있는지 봐서 얘는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정할 내용의 전부라고. 그럼 얘를 한 방에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당연히. 없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다 문제가 나오면 다 풀지, 이 문제를. 내용은 이렇다는 걸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세전에서 출발하면 원금 상환분만 더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플러스 대체 충당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를 해주면 되는 거지. 얘를 외워야 된다고. 외우는 방법. 예전에 장수 프로그램 중에 전원일기가 있었어. 그래서 요즘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분들이 TV 예능 프로 하나 만들어서 온갖 분들이 다 나와서 막 그 식사 만들어 먹고 막 그래. 또 그거 본 사람 또 저밖에 없는 거예요? TV 아무도 안 봐? 네라고 대답이 나오네요? 오, 대단한데? 인공지능이네? 그래서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TV 예전에 장수 프로그램 중에 전원일기가 있었죠? 대답해봐. 전원일기. 예, 전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전원일기에 누가 사냐면 순이가 살아. 철이가 살아, 순이가 살아. 순이가 사는데 이 아이는 안경을 썼어. 무슨 안경을 썼냐면 뿔대 안경을 썼다고. 무슨 안경? 뿔대 안경을 쓰고 세금을 마감하러 가는 거야. 세금을 마감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전원, 순이, 뿔대 마감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칠판 있죠? 이렇게 외워놓으면 어떻게 기억하면 끝나냐면, 전부터 출발하면 원금 상환분을 따지면 되죠. 오케이? 이게 전원일기로 외운 거라고. 전원으로. 그럼 전체를 만들려면 더해야 전체가 돼요? 아, 그렇잖아.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더하는 거라고, 지금. 따라해보세요. 전체를 만들려면 더한다. 그럼 순 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원금 상환분 안 따지고 이자 지급분만 따지는 거예요. 아까 순은 빼는 거라며. 오케이? 그래서 순 영업소득은 이자 지급분을 빼는 거지. 그 다음 뿔대 안경 플러스 대체 충당금. 세금을 마감하러 가지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오케이? 그렇게 외우면 돼. 나중에 이거 외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 문자로 따따딱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연상을 해야지, 머릿속으로. 여러분, 내세김 알아요? 내세김이란 영어 그 학습 프로그램이 있잖아. 그럼 내세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뇌새기기 위해선 도식화시켜서 그림으로 그려서 머릿속에 박아야 된다며. 네? 그리고 말이 되는 걸 만들어서 그 내용으로 기억해놔야 기억이 오래 간다고. 그냥 단순히 두 문자로 외워놓으면 기억이 안 나요. 됐죠? 그래서 다시 전원일기에 누가 살아? 순이가 살아. 순이는 무슨 안경을 썼어? 뿔대 안경을 써서. 순이 어디 뭐 하러 가야 돼? 세금을 마감하러 가는 거죠. 영업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인 거야. 됐어요?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걸 안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은 조에서 순, 조, 순, 그 다음 전, 후를 기억하는 거야. 자, 이제 외울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다 거국적으로 빨리 들어보세요. 다시 손 들어봐. 이건 정말 유용한 거예요. 이제 내리세요. 몸 상태는 건강하잖아. 이제 지식 상태를 점검해 봐야죠. 상식. 근데 이게 연식이 얼마 안 됐으면 모를 수도 있어. 예전에 국무총리 중에 조순 총리 계셨다. 난 조순 총리를 안다. 손 들어보세요. 조순 총리라는 국무총리를 안다. 난 모른다. 30대면 모를 수도 있어. 네. 우리 때는 굉장히 유명한 국무총리이셨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조순 총리를 한번 검색해봐. 이게 숙제야. 왜냐하면 이분을 계속 우리가 사용해 먹을 거거든. 이 이름을. 그래서 뭘 외운다? 조순 총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순 총리의 전과 후 이렇게 기억할 거라고. 조순 전후
따라해보세요. 조순전후. 조순전후. 그럼 사이에 뭘 낄까? 아까 빼낸 거 세 가지 있었는데 경, 저, 세를 순서대로 빼낸 거지. 개념이 그렇다고. 그래서 경저세를 순서대로 껴요.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제 네 글자와 세 글자만 외우면 돼. 무슨 총리라고? 조순 총리. 조순 총리. 조순 총리를 기억해주고 조순 총리의 전과 후죠. 조순 전후. 사이에 뭘 낀다? 경, 저, 세. 이렇게 끼워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외워놓고 얘가 각각이 뭔지를 알면 되잖아.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얘들이 각각 어떤 투자일과 연결되는지를 볼 거예요. 손 이렇게 뻗어봐요, 손. 이렇게 왼손 뻗어봐, 왼손. 몸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하죠, 제가. 왼손은 지분 투자액이야. 내 돈. 얘는 지분 투자액. 그럼 오른손은 이제 저당 투자액, 남의 돈이야. 합쳐봐. 그럼 얘는 총 투자액? 총 투자액? 빨리 해보라니까. 총 투자액이야. 총 투자액. 그럼 여기서 남의 돈을 갚기 전에는 얘는 총 투자액, 지분 투자액? 총 투자액. 여기서 남의 돈 갚아봐. 그럼 뭐만 남아? 지분 투자액.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순 전후는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수익은, 제가 전 시간에 수익, 이득은 뭐가 있어야지만 있다며? 투자액.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빌고 또 빌고 잤더니 어느 날 영험하게 생기신 분이 꿈에 나타났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 인간아 먼저 사라. 뭘 안 사고? 로또를 안 사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당첨시켜줄 방법이 없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반드시 투자액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각각의 이 수익들을 수익들을 총 투자액과 연결되는지 지분 투자액과 연결되는지가 짝짓기 시험 문제가 나오겠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이때 잘 봐. 경제세 중에 남의 돈 갚는 게 뭐죠? 이 착한 것 봐. 커져 있잖아 지금. 이게 남의 돈 갚는 거죠. 그럼 남의 돈을 갚기 전에는 얘는 총 투자액이야, 지분 투자액이야? 남의 돈을 갚기 전에는 총 투자액. 오케이? 그럼 남의 돈을 갚은 다음엔 지분 투자액? 이해가 돼요? 그래서 조수는 총 투자액과 연결된다고. 그럼 시험 문제에 뻑하면 얘들 나머지 둘이 지분 투자액인데 이렇게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총 투자액과 연결되는지 지분 투자액과 연결되는지만 외우면 되죠. 아까 우리 외웠잖아. 조순 총리래며. 조순 씨는 직책이 총리래며. 칠판 있죠. 어찌 있지 리쌈. 네? 리가 2잖아. 그래서 조순 총리. 그래서 얘들은 총투자액. 조순은 총투자액. 그거 외우면 나머지 둘은 지분 투자액이겠네. 이해가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고. 무슨 총리? 조순 총리. 그러니까 조순이 지분 투자액과 연결되어 있으면 X라고. 네. 그렇게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순 총리의 전과 후 이렇게 기억해 놓고 조순 총리 전과 후, 조순 전후 사이에 물 낀다? 경저세. 조순은 총리. 그래서 조순은 뭐랑 연결? 총투자액과 연결. 그럼 나머지 둘은 지분 투자액과 연결. 여기까지도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승수법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세모 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 이렇게 돼 있어요. 승수법이라는 걸 이제 투자 분석기법에서 공부할 거야. 그래 놓고 얘가 총 투자액인지 지분 투자액인지 얘를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응? 그러면 칠판 이쪽 보라고. 이쪽. 외워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모 승수는 세모분의. 다시 그럼 네모 승수는 뭐분의? 네모분의. 동그라미 승수는 동그라미 분의 투자액이에요. 그래서 이 세모에 맞춰서 총인지 지분인지만 맞춰주면 돼. 그럼 네 가지를 그냥 아예 다 끝내버리자고.
칠판 좀 잘 보세요. 승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그럼? 몇 가지? 네 가지가 있겠죠. 합니다. 조소득 승수는 뭐 분해? 아니, 잠깐만. 다시 해보라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짝짓기 게임을 해봐. 세모 승수는 뭐 분해? 세모 분해. 응용하지 말고. 세모 승수는 세모 분해. 투자액이에요. 세모에 맞춰서 총인지 지분인지만 맞춰주면 돼. 근데 우리는 그 게임을 할 때 조순 총리라는 걸 알고 있지. 조순이 나오면 총투자액으로 가면 된다고. 자, 이제 하는 거예요. 조소득 승수는 뭐 분해? 조소득 분해.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인지 어떻게 알았어? 조순 총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그거라고. 그럼 다시. 순소득 승수는 뭐 분해? 순소득 분해. 무슨 투자액? 잘 봐. 잘 보세요. 지금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 분해 총투자액 대답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제가 여쭤보면 이런다고.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 분해까지 잘 따라온 다음에 무슨 투자액 그러면? 이러고 있는다고. 대답을 해야지. 그때 대답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다? 조순 총리라고요. 오케이? 총투자액이죠? 그럼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분의 지분 투자액이지. 오케이?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세후 현금 수지분의 지분 투자액이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미친 듯이 헷갈리고 있을 때 우리는 뭐로 기준을 잡아놨네? 조순 총리로 기준을 잡아놨잖아.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이쪽 잘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잡아내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세전 수익률을 구해보래요. 세전 수익률 식을 세워보래. 제가 지난주 설명드릴 때,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비율, 비례, 지수, 개수, 탄력성.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분수,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항상 어디에로 들어간다? 자, 알고 싶은 건 분자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세전 수익률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세전 수익이네? 맞죠? 그럼 수익은 뭐가 있어야지만 있다며? 투자액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총 투자액 들어갔으면 얘는 O야, X야? O? X죠? X인지 어떻게 알았어? 총리는 조순 총리잖아. 여기에 조나 순이 들어가야지. 전후면? 오케이? 죽어라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공부해서 이 부분을 죽어라 외워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공부를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정말 운 좋게 그때 기억나면 맞히는 거고 그때 기억 안 나면 틀리는 거라고.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뭘 외워두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 조순 총리. 외울 때 뭐만 외우자? 조순 전후 경저세.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은 경에는 칠판. 이 경에는 저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 경저세는 별도야. 누적돼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비, 영업경비,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 공정결, 세손, 유감, 개였죠? 저는 부채서비스액이야. 원금 플러스 이자야. 세는 영업소득세잖아. 각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비에는 저당과 세금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내냐면 영업경비에 부채서비스액이 포함된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다음 중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부채서비스액. 오케이? 다음 중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영업소득세. 오케이? 아까 보유 자체에 대한 것만 세금에 들어간다고 그랬지. 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잖아, 지금. 그 다음, 이제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을 외워버릴 거예요. 외워버릴 거야. 가, 공, 기. 자, 외워야 돼. 못 외우면 집에 못 가. 집에 가려면 테스트를 통과하고 가야 돼.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가공기 그러면 뭐 대답하고 와야 될까?
조순전후 경저세. 그게 집에 가는 암온 거야. 가공기, 아까 했죠?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 충당금 빼고 빌 수 있고 배째라 배를 내밀 수 있고 걔만큼 빼고 주차장 수익금, 수입 등 주차장 수입 등 더하면 기타 소득을 더하면 얘는 유효한 게 된다? 유효한 것 칠판 여기만 보라니까 여기만 유효 총소득 여기서 조에서 뭘 빼고? 경비 빼면 경비 비용 지출 빼면 순 여기서 저당 빼면 저당이 현금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빼면 얘는 이제 세금을 빼기 전이네 세금만 남았으니까 그럼 세금을 빼기 전이니까 세전 오케이? 그러면 세전이지 세전 거기서 세금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세금 뺀 후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 실은 가능 총소득인데 우리 외울 때 가능 조소득이라고 외운 거야. 왜 그렇게 외웠는지 이제 알죠? 조순 전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조순 총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가능 총소득. 공은 뭐예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그러니까 집에 가서 댁에 가셔서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 해놓고 가가 뭐였지? 공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그 다음 기는 기타 소득이죠? 더해요. 그럼 조는 뭐였어? 이제 가능한 것에서 뺄 것 빼고 더할 거 더하면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잖아. 제발 유효하다고 해줘. 유효하죠. 이게 유효 총소득? 유효 조소득? 유효 총소득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이고 여기서 뭘 빼면 경저세를 순서대로 빼죠. 경비를 빼. 보유기간 중에 임대하는 게 영업이죠. 그럼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니까 무슨 경비? 영업경비겠지. 영업경비를 빼면 경비 빼면 뭐 붙인다고? 순 영업소득이겠죠. 그럼 여기서 현금 서비스액을 빼, 부채 서비스액을 빼. 부채 서비스액 빼죠. 그럼 얘는 원금만 있어, 이자만 있어, 원리금이야.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이 부채 서비스액 계산할 때 저당의 저당 이자율 곱해요? 저당 상수 곱해? 저당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만 나와. 원리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저당 상수를 곱한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전이야. 얘는 전 현금 수지고 여기서 세금을 빼요?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이야? 지금 자본이득이 발생했어요? 자본이득이 발생했어? 팔았어 지금? 지금 보유기간 중의 내용이니까 영업소득이잖아. 영업소득세를 빼는 거죠. 지금 느낌이 딱 꽂히는 게 출제자는 매도경비를 뺀다고 하겠구나.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걸 뺀다고 하겠구나. 뭔가 섞는다고. 양도시의 경저세를 섞는다고. 자본이득세를 뺀다고 하겠구나. 이걸 눈치를 채면 된다고요. 그럼 얘를 빼면 세후네? 세후 현금 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알기 위해서 뭐만 기억해놓고 공부하면 된다?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 오케이? 자, 절 보세요. 이쪽 보세요,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보유 기간 중에 지금 우리 뭘 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린 투자자다? 투자론 공부할 땐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한다. 그때 우리 모두는 지분 투자자다, 저당 투자자다. 저당 투자자는 은행밖에 없다. 우리가 투자할 때 저당을 빌려줌에 따라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이 저당 투자자. 우리는 다 소유하게 되는 지분 투자자. 그래서 앞으로 소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걔는 지분 투자자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단계는 크게 3단계밖에 없어.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 사서를 두 글자. 취득. 제발 대답해. 가지고 있다를 보유. 파는 걸 양도. 그럼 우리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 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만 알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를 보고 들어갈 거예요. 취득 시에 내가 건물을 취득하는데
돈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취득할 때 내가 건물을 취득해. 그럼 사실은 내가 가진 자산, 현금과 남이 가진 자산, 건물을 막 바꾸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균등하게 바꿔? 서로 다르게 바꿔? 균등하게. 내가 10억이라고 얘기하면 그 건물의 가치가 10억이니까 10억 현금과 맞바꾸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때 주고받는 금액이 교환 가치인 거지. 개념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이제 취득하면 지분 투자자인 내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요, 들어와? 내 돈이 집을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집 나가는 내 돈을 두 글자 뭐라고 할까? 내 돈, 내 돈. 지분. 네, 세 글자 그럼 지분액? 취득 시에 집 나가는 내 돈. 내가 건물 취득하면 난 돈을 주고 산 거잖아. 그럼 돈이 나가죠, 지금. 그 집 나가는 내 돈을 지분액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취득 시에는 지분액이 나갔어요. 나갔어. 그럼 보유 기간 중에 이 지분액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집 나간 지분액이 들어와? 보유 기간 중에? 안 들어오지? 그럼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네? 그래서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그래서 우리는 그 수익과 지출을 따져본 거예요. 뭐까지 뺀 후까지? 세금까지 뺀 후까지.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한 거야. 어느 기간 중에네요? 보유 기간 중에네요. 그런데 가지고 있다 팔았어, 이제. 그러면 양도하면 집 나갔던 지분액이 복귀예요? 내가 살 때 내보냈던 돈이 양도시에 복귀하잖아. 그럼 집 나간 내 돈을 지분액. 그럼 양도시에 지분이 복귀하면 지분 복귀액. 오케이. 그것도 뭐까지 빼고 손해진다? 세금까지 빼고. 그러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의 크기를 따지겠지. 개념이 그렇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자자 이제 칠판. 이제 보유 기간 중에 현금 흐름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고요. 크기. 과연 가능 조소득보다 유효 총소득이 클 수 있는지, 작기만 한 건지 얘를 판단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하는 방법 잘 보세요.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시 및 불량부채 충당금을 가능 총소득의 5%, 10% 빼죠. 거기다가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한 게 되죠. 질문할 거예요. 가능해서 유효로 바뀔 때는 빼기만 해요? 빼고 더해요? 빼고 더하죠. 더하는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더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뺀 것보다 더한 게 더 크다면, 거의 다 차서 돌아갔다면, 그럼 공실 및 불량부채가 없어. 근데 주차장 수입은 있어. 그럼 가능한 총소득보다 뭐가 클 수도 있겠네? 유효 총소득이 클 수도 있어요? 기타 소득이 더 크면? 맞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능 총소득보다 유효 총소득은 항상 작다. 그럼 틀린 거지.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다시 잘 보라고. 이걸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만드는 건 쉬웠을까? 할만했어요. 자, 그러면 가능한 총소득에서 뺄 것 빼고 더할 거 더하면 유효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능한 총소득이 있는데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은 뺐어. 근데 기타 소득을 이제 더해. 근데 이 더하는 기타 소득이 만약에 더 크면 더해진 게 더 크니까 유효한 게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은 뭐보다 클 수도 있다. 가능 총소득보다 클 수도 있다. 지금 조소득으로 써져 있지만 총소득으로 읽으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됐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유효 총소득부터 시작해서는 경저세를 다시 따라해보세요. 경저세. 경저세를 다 빼거나 더해 다 빼. 다 빼죠. 그럼 빼는 거니까 다 밑으로 갈수록 금액이 커질까 작아질까? 빼고 난 후가 다 작아지겠죠. 갈수록 내려갈수록 다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크고? 조순 전후 중에 조가 제일 크고
순, 그 다음 전, 후죠. 크기 순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니까. 조가 순보다 크고, 순이 전보다 크고, 전이 후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 크기 순 문제를 낸다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크기 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영업경비가, 영업경비.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 영업경비가 없는 경우가 있다. 자,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없어요. 영업경비는 다 들어가. 뭔 말이냐면 건물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지. 안 내도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금액의 크기의 차이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 거의 없어.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공정결 세손유감을 다 따져보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게 돼 있다고. 뭐는 있다고? 영업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통상 가능 총소득의 영업경비를 거의 40% 50%일까? 현실적으로 그 정도를 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경비는 존재하죠. 있다고 항상. 그럼 이제 영업경비는 항상 존재한다면 유효 총소득은 반드시 뭐보다 크겠네? 순영업소득보다 반드시 크죠? 크다고. 얘가 빵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은 내가 돈이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러면 전액 내 돈만 갖고 샀을 수도 있을까요? 지분 투자액이 총 투자액이 될 수 있겠지. 그럼 뭐가 없으면? 저당이 없으면 남의 돈 안 빌렸으면 부채 서비스액이 빵인 경우가 있겠네? 네. 그러면 이 둘이 같아진다? 순영업소득과 순과 전이 같아지겠죠. 사이에 껴있는 저가 빵이면. 오케이? 그럼 순영업소득은 반드시 세전 현금 수지보다 크다 그러면 X네. 크거나 같을 수 있는 거지. 뭐가 빵이라면? 저당이 빵이면 둘이 같아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순과 전이 같아졌다면 총 투자액 이꼴은 뭐다? 전체 돈이 내 돈인 거죠. 그래 안 그래?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임대를 했어요. 임대 수입이 공실이 무진장 발생해서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건물을 샀는데 이놈의 건물이 중개사가 얘기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공실이 계속 발생해. 임대인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가능한 총소득은 어마어마하게 작죠. 유효한 총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작잖아요. 작어. 근데 경비는 많이 들어가. 그럼 이미 마이너스였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영업소득세가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데 비과세 대상일 수도 있다고. 그럼 얘가 빵이면 뭐가 같아지겠네? 세전과 세후는 같아질 수 있죠. 이해가 돼요? 결론. 유효한 총소득이 있을 때 빼는 경저세 중에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 영업경비는 빵이 안 되지만 나머지는 빵이 될 수 있으니까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같아졌다면 위아래가 같아졌다면 중간에 있는 빼는 놈이 빵인 거네. 네. 그 다음 다시 고개 드세요. 이것도 왜요? 아주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진짜 속이 터져 죽어요. 여러분, 세전하고 세후하고 세전은 왜 세전이에요? 세금 내기 전. 세후는 왜 세후야? 세금을 낸 후야. 그럼 세전과 세후 사이엔 뭐가 있을까? 세금이 있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전이 더 크겠어? 세후가 더 크겠어? 세금을 내기 전에 금액이 더 크고 낸 후는 더 작아지겠지. 그걸 외워야 돼요? 외운다니까? 외우면서
헷갈려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외워요. 그리고 이걸 유영순 부세영세? 뭐 이렇게 외우던데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게 세전이고 세우라는 게 중요하지. 세가 중요해? 둘이 똑같은데 세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자, 칠판 잘 보고. 양도시의 현금 흐름을 볼 거예요. 얘는 더 쉬워. 똑같아. 양도시의 현금 흐름은 팔고 받은 금액이 있을까요, 여러분? 파는 걸 양도 또는 매도라고 해요. 매도죠, 매도.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양도시 현금 흐름은 팔고 받은 금액이 있겠네요. 걔를 매도가액이라고 해. 네? 그럼 얘도 소득에서 시작해서 경저세를 순서대로 빼면 되겠네? 일단 우리는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서 뭘 순서대로 뺀다며? 경저세를 순서대로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매도시니까 팔고 받은 금액은 뭐? 매도가액에서 경저세를 빼요. 그럼 매도 경비를 빼겠지. 아까는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니까 영업경비였다고. 그럼 이제는 매도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매도 경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빼면 경비 뺐으니까 뭐 붙여? 경비, 지출, 비용 빼면 순자 붙인다며. 얘는 뭐? 순매도액. 순매도가액의 줄임말 순매도액인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남의 돈 갚아야 되죠? 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취득 시에 내 돈을 내보내는데 내 돈이 5억 나가. 그런데 그게 10억짜리라 남에게 5억을 빌려서 10억이 나간 거예요. 그럼 저당이 있었죠, 5억이? 그럼 그 5억을 한꺼번에 갚아? 보유기간 중에? 아니야. 근데 뭐는 내래? 이자만 내래?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간 중에 원리금을 계속 내고 있었어. 현금 서비스액, 원금의 이자 같이 낸다. 부채 서비스액, 원금 플러스 이자.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저당 상수 곱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매기간에 연에 1,000만 원씩 이렇게 갚고 있었어. 예를 들어. 갚고 있었어요. 그런데 팔았어. 이제 팔았어. 그러면 팔고 받은 금액이 있으면 파는데 경비 들어가겠죠? 중개보수 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뺐어. 그럼 빼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이제 매도인은, 우리 투자자는 손에 다 쥐고 튀어요? 아니면 목돈으로 갚아야 돼? 저당, 남의 돈. 아직 못 갚은. 그럼 상환, 미상환? 미상환된 남의 돈 두 글자, 저당, 남은 돈, 잔금이 있으면, 지금 말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직 못 갚은 남의 돈이 있으면 한 번에 갚아야 돼요, 이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겠지. 목돈 갚는 거지. 이름이 아까 부채 서비스가 다르죠? 그래 안 그래?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뺐으니까 세 전이네? 세 전이지. 그럼 얘는 아까 취득 시에 집 나간 지분액이 양도했을 때 복귀했지. 그래서 지분 복귀액인데 세금을 빼기 전이니까 세전 지분 복귀액인 거지. 그럼 여기서 세금을 빼요? 이때 세금은 팔면 내가 산 값보다 판 값이 비싸서 보유기간 중에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 발생하죠. 아까 무슨 세례매? 아니. 그 양도소득인데 그걸 여기서는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 줄이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자본이득세를 빼면 이제 세후 지분복귀액이 나왔네. 세후 지분복귀액. 오케이? 그러면 처음 공부해보면 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헷갈리냐면, 처음 공부해보면 아니, 취득시, 보유기간 중 양도시 현금 흐름이라고 해놓고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 외우라니까 외웠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부세형세 외웠다가 이게 뭐야? 이 생각이 들어. 그 다음 양도시에 봤더니 또 뺀대. 그리고 얘들이 다 이름이 달라.
근데 이 이름이 다르지만 경저세를 빼는 건 똑같잖아요. 이게 이름이 다른 거지 지금. 각각 보유기간 중에 경저세와 양도시의 경저세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뭘 주냐면 이런 문제를 푸는 거죠. 이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푸는 거야.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문제를 낸다고. 그럼 세후 현금 수지는 보유기간 중에 경저세를 뺀 놈이죠. 맞잖아. 그럼 양도시에 있는 애들은 빼면 안 되겠네. 쟤는 보유기간 중에 세후 현금 수지니까 얘 계산할 때까지 얘들은 필요 없는 거지. 양도시 내용이니까. 아니면 얘들 뻥뻥 뚫어놓고 맞춰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그러니까 얘는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아야 돼요? 외워야 돼. 그런데 얘도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외웠던 거에 따르면 느낌이 파고네? 얘는 조순전후가 아니라 매순전후잖아. 사이에 경저세를 끼잖아. 그럼 이때 경비, 저당, 세금의 이름이 다른 것만 기억하면 되죠? 다른 거 기억하는 방법. 이게 제가 만든 MM이야. 매미자바를 기억하면 돼. 칠판 여기 매미자바를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양도시에는 뭘 잡으면 된다고? 파리자바, 매미자바. 매미자바. 그래서 매도경비, 미상한 저당잔금, 부채서비스액이 아니라 그 다음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를 잡아주면 된다고. 얘들은 매도시의 내용이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공부하면 이해는 다 해놓고 바로 못 찾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너무 늦게 풀어. 그러면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제 시간 안에 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럼 저한테 공부하신 분은 이 부분에 이제 복습을 할 때는 이렇게만 복습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칠판 잘 봐, 칠판.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취득 시에 사면 내 돈이 나가요. 내 돈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지분액, 지분 투자액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소입이 들어와요?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이 들어와? 그럼 임대 수입을 통째로 손해져? 경저세를 빼고 손해져? 경저세를 빼고 손해져. 그때 얘를 세후 현금 수지라고 해? 맞아요. 그럼 보유기간 중엔 지분액이 한꺼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취득 시에 집 나간 지분액이 보유기간 중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일은 없어요. 그럼 양도하면 집 나갔던 지분액이 복귀해? 얘를 뭐라고 해? 지분 복귀액인데 우리 얘도 세금을 뺀 후에 손해지잖아. 세후 지분 복귀액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시작이라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디립다 외워봤자 끝장인 거야, 그건. 그래 놓고 이제 이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대답할 때가 됐는데 공기. 자차치 여기 뭐가 떠다니고 있어? 공기 가득 차 있잖아. 가공기를 기억하라고. 가공기. 오케이? 그 다음 뭘 기억하면 돼? 우리 외운 대로. 조순 전후 사이의 경저세. 맞아요. 맞네. 그래서 얘들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이때 영업이 보유기간 중에 임대 사업이 영업이니까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영업경비라고 하고 영업해서 들어온 소득, 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에 대한 세금이니까 영업소득세인 거야. 그러니까 영업은 파는 게 영업이야, 임대하는 게 영업이야. 자, 여러분, 파는 게 영업이면 매매업이에요. 우린 투자를 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잖아, 지금. 되셨어요?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보유기간 중의 내용들인 거지. 됐나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조순 총리의 전과 후 사이에 뭘 낀다? 경저세, 소득에서 경저세를 빼면 된다. 그 다음 이때 과세상 소득 조정하는 절차. 무슨 일기? 자, 기억이 나나만 확인해봐. 무슨 일기? 장수 프로그램 무슨 일기? 전원일기,
철이가 살아, 순이가 살아? 순이. 은퇴안경, 금퇴안경, 뿔대안경. 뿔대안경 뭐 하러 가? 세금을 마감하러 가? 예. 전원순이 뿔대 마감? 오케이? 그럼 전과 순을 같이 볼 땐 필요 없네? 아이, 전부터 출발했으면 순 영업소득은 필요 없는 거고, 이자 지급분 필요 없고 원금 사항분만 찾아서 얘는 전체를 만들려면 더해. 더해. 그래서 세전에는 원금 사항분을 더하죠. 만약에 순 영업소득에서 출발해. 그럼 그때는 세전은 필요 없죠. 순 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원금 사항분 필요 없지. 이자 지급분만 찾아서 순은 뭐해? 빼면 되죠. 그 다음 대체 충당금 찾아서 플러스하고 플러스 소고기도 원뿔. 그 다음 마감 감가상각비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과세상 소득으로 조정하는 절차다. 오케이? 그 다음 조수는 총리 총투자액과 연결. 뭘 빼기 전이라? 남의 돈을 빼기 전이라. 자, 다시 왼손 뻗어보세요. 왼손. 얘는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제발 해봐. 몸으로 느껴야 돼. 지분투자액. 이거 오른손은 뭐다? 저당투자액. 합치면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여기서 남의 돈을 빼기 전에는 총투자액. 총투자액과 짝꿍. 여기서 남의 돈을 빼봐. 그럼 뭐만 남아? 지분투자액만. 오케이? 이 남의 돈 갚는 게 뭐라고?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빼기 전인 조수는 총투자액과 연결이고, 부채 서비스액을 뺀 후인 전후는 뭐와 연결? 지분투자액과 연결인 거지. 아, 이게 전체적인 외워야 될 내용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럼 팔고 받은 금액 매도가액에서 뭐 하면 된다고? 아까 파리 잡아, 매미 잡아. 그래서 매도가액에서 매도경비 빼고, 영업경비, 매도경비 빼고, 그러면 순매도액이고, 거기서 매미 잡아, 부채 서비스액 미상한 저당 잔금? 이거 뒤까지 잘 몰라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냐면, 아직 못 갚은 미상환, 남의 돈 저당, 남은 돈 잔금, 아직 못 갚은 남의 돈 목돈 갚고 지금 그 얘기잖아. 근데 걔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아, 개념은 이거라고. 그럼 빼면 매미 했어. 매미. 그 다음 이제 세금 빼기 전이죠. 아직 세금 안 뺐잖아. 그러니까 세전, 지분복객. 여기서 세금 빼면 되겠네요. 세전에선 세금 빼야지. 그럼 얘는 무슨 세? 자본이득세. 따라해봐. 따라해보라니까. 자본이득세.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잘하네. 예. 그러면 자본이득세를 빼면 세후 지분복귀. 이거 끝이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뻑하면 빵빵 뚫어놓고 다음에 알맞은 것. 다음 중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할 때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오케이? 그럼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할 때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매미만 잡으면 돼. 알겠어요? 지금 그 얘기라고.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 계산하는 방법까지를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해는 돼, 안 돼? 이해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 들었을 땐 이해가 안 된다는 말. 처음 들었을 때 이해는 돼. 암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그건 반복해서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할지 말지를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그럼 투자론을 거의 대부분 다 끝낸 거예요, 실은. 그 어렵다고 얘기하는 투자론을 다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10분을 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10분 쉬세요.